로메로는 팀의 수비 라인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며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 더 나은 환경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주장이 되면서 그의 결정은 바뀌게 되었다. 그는 손흥민이 주장이 아니었다면 지금 다른 클럽에서 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골을 넣었지만 수비 라인은 자주 실점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로메로는 가능한 빨리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항상 그를 위로했고 그로 인해 로메로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풀럼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로메로에게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그에게 건넨 사실에 대해 묻자 로메로는 그날 모든 선수들이 잘 뛰었다며 손흥민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되면서 그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팀의 중심이 되어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듣고 팀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갔다. 로메로는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팀 내에서의 그의 위치도 더욱 확고해졌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그냥 주장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의 관계로 발전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되기 전에는 로메로와 그의 관계는 그렇게 깊지 않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주장이 되면서 팀의 모든 선수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훈련 중이나 경기 후에도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잘 듣고자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로메로는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완벽히 수행했다. 그의 팀 내에서의 영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선수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팀의 성적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다. 로메로는 손흥민의 이런 리더십을 보면서 자신도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두 선수의 관계는 토트넘 내에서도 주목받는 관계로 자리 잡았다. 많은 팬들은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두 선수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돼. 로메로는 손흥민으로부터 주장 완장을 받았을 때 매우 감동적이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손흥민의 격려는 항상 가장 큰 힘이 되어 왔다. 결국 로메로는 그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탈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로메로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그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손흥민이 선수권을 따기를 바란다. 만약 손흥민이 선수권을 딴다면 모두가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로메로는 이번 시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손흥민의 리더십 스타일은 지난 시즌의 케인과 요리스와는 매우 다르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자주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비록 지난 시즌 토트넘의 훈련장의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메디슨, 포로, 사르 그리고 로메로는 모두 손흥민을 매우 좋아한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그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따뜻한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는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으며 그로 인해 팀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새로운 선수들이 팀에 적응하는 데에 손흥민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항상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팀 동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그의 리더십과 뛰어난 능력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는 골을 넣는 능력은 물론 팀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매우 뛰어났다. 그의 워드와 행동은 항상 일치하여 선수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특히 토트넘의 새로운 전술이나 전략을 팀에 전파하는 데 있어 손흥민은 핵심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이번 시즌 토트넘은 팀의 분위기와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수들은 그의 지도 아래에서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손흥민은 선수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큰 변화와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선수로서의 능력은
팀을 이끌어 높은 성과를 이루게 했다. 토트넘의 선수들과 팬들은 그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브로맨스가 브라질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강인은 26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C 밀란과의 2023-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에서 교체 출전해 후반 44분 PSG 데뷔골이자 자신의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에메리에게 볼을 내준 후 상대 진영으로 침투했고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에메리는 낮게 크로스를 올렸다. 하무스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에메리의 크로스를 흘렸고 이것을 이강인이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AC 밀란 골망을 흔들었다. TNT 스포츠 브라질은 이강인이 AC 밀란전 이후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이강인은 자신에게 영감을 줬던 브라질 선수를 묻는 질문에 네이마르의 영향도 조금 받았다며 네이마르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나에게 매우 특별했다. 내가 스페인에 처음 갔을 때 네이마르도 스페인에서 처음 활약을 하기 시작했었다. 오고 언급했다. 프랑스 매체 르 십스포르트는 지난 여름 네이마르와 PSG의 관계는 끝났다. 네이마르의 이적은 PSG 선수단의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다. PSG의 마르퀴뇨스는 눈물을 흘렸고 이강인은 PSG에서 이강인과 함께 보낸 며칠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프랑스 매체 옹즈는 PSG의 이강인이 네이마르에게 달콤한 말을 남겼다며 네이마르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이강인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이강인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에 합류한 이후 네이마르와의 브로맨스로 주목받았다. 이강인은 PSG 훈련 중 네이마르의 엉덩이를 발로 가볍게 차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고 네이마르는 프리시즌 방한 경기에서 장난스러운 동작과 함께 이강인의 손을 붙잡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네이마르가 지난 8월 알힐랄로 이적한 이후 이강인은 SNS를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너무 특별했다. 고마웠다며 네이마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네이마르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중에 보자 아들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을 통해 PSG 데뷔골이자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가운데 팀과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번 승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우리는 볼 경합 상황에서 잘 대응했고 볼을 잘 활용했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경기장에 있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소감을 전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는 이강인이 PSG에서의 첫 골을 만끽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대담함과 열정, 역동성을 선보였다. 오른쪽 윙어로 많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몇 주 안에 이강인은 덴벨레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덴벨레를 위협할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가 있다며 이강인의 포지션 경쟁을 언급했다.